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 내지 미국의 입장에서 본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 덴마크로부터 그린랜드를 사는 등 영토 확장,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 등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사실상 시작된 미중 패권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시장을 앞세워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 국가를 앞세워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오픈AI 관련 딥시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 초안전을 설명하면서 위반과 한우의 초안전이 아닌 세계화 시대의 전쟁과 전법으로 그 차오량과 왕상수이가 쓴 초안전 등 트럼프 2.0 시대 관련 미국의 그 쌍둥이 적자, 펜타닐, 국경 봉쇄 등을 이야기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김태희 교수님의 한국의 시간, 인플루언서 유현준 님의 샬록 현준 이야기, 또 김동현 기자님의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및 그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가 오태미 교수님의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등 그 책을 참고해서 그 트럼프 2.0 관련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이해하면서 미중 패권 전쟁 및 트럼프 2.0 시대를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하고 또 덴마크로부터 그린랜드를 사는 게 영토 확장입니다. 그린랜드는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지만 북극 에스키모만 극소수로 살고 있을 뿐 실제로는 사람이 살만한 땅은 아니고 오히려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가 사실은 더 사람이 살만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린랜드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사람들이 착각해 가지고 그 그린랜드에 사람들을 보내고 또 아이슬란드에 사람이 못 오게 하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지구본으로 보면 미국에서 그린랜드는 그 미중 패권 전쟁 관련 미국 평택 기지처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됩니다. 즉 미소 냉전 체제인 1960년대 이미 미국은 핵기지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히토류, 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 차원 및 지구 온난화에 따라 북극 고문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얼음 땅이 녹으면서 이른바 북극 항로 개발이란 새로운 이슈가 생긴 것입니다. 즉 그 북극 항로는 북극 지역을 통과하는 해상 운송 경로로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연결한 중요한 물류 경로로 부각되고 있는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아시아와 유럽 간의 해상 운송 시간이 단축되며, 예를 들어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10일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북극 항로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쇄빙선이 필수적인데 현재 러시아는 10척의 쇄빙선을 운영 중이며 중국도 이 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2.0 시대에 지정학적 요소 및 북극 항로 개발 차원에서 그린랜드를 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확정 정책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1803년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 땅을 사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하와이, 알래스카도 돈 주고 산 것처럼 덴마크로부터 그린랜드를 사려는 것입니다. 미국을 다시 한번 그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즉 마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중국, 미국, 러시아 및 일본 사이에 고군분투하다 일본의 나라를 뺏긴 대한민국과는 달리 미국은 19세기, 20세기 초 이미 영토 확장을 하였고, 또 트럼프 역시 21세기 미중 패권 전쟁 속에 미국 우선주의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하여 영토 확장 정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트럼프가 가장 존경하는 미국 25대 그 월리엄 맥키니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가 추구하는 관세 정책, 에너지 정책 및 그리고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맥킬리 대통령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 미국 대통령으로 하와이 병합, 미국 스페인 전쟁과 미국 필리핀 전쟁을 통해
그 쿠바, 필리핀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좋아하는 관세 폭탄의 원조입니다. 관세 정책 내지 보호무역주의는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내놓은 제도가 바로 그 금본위제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경우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맥킬리가 내놓은 묘수가 금본위제입니다. 금을 보유한 만큼만 달러를 발행하는 것으로 돈이 귀해져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맥킬리가 꿈꿨던 미국 패권을 트럼프 역시 미중 패권주의 연장선상에서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 정책으로 이를 실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플레이션 내지 트럼플레이션 관련 이를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그 에너지 정책을 통해 석유값 등을 인하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내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가상화폐 정책입니다. 트럼프 2.0 시대는 그 미국을 가장 저렴한 전기 요금을 갖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인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의 에너지 도니까 화석 연료의 개발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화석 연료 중심의 정책 관련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셰일가스의 개발과 생산 확대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그 미국의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언하며 연방 토지와 해역에서의 화석 연료 탐사 및 그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인프라 투자법 관련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그 연방 공유지에서의 석유 및 가스 시출을 허용하고, 북극권 국립 야생 보호 구역에서의 자원 개발을 확대하는 것을 결정하는 등 에너지 부분에서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더 쉽게 화석 연료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자금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00년대 중반, 초중반에는 그 이유가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더 컸는데, 지금은 미국 단독으로 미국이 유럽보다 한 15%,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유럽은 그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전환한다고 에너지 요금, 전기 요금 등을 다 올린 반면, 미국은 2000년대 중반서부터 셰일 혁명을 통해 에너지 요금이 최소한 오르지는 않고 그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비트코인 내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서민층뿐만 아니라 엘리트조차도 그 미국의 쌍둥이 무역 적자로 인하여 미국 스스로 카드 돌려막기 내지 디폴트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기 위하여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그 미국 국채가 과거 일본, 독일, 중국으로부터 이를 매수함으로써 달러 패권주의가 유지되었으나, 특히 그 2012년부터 중국이 더 이상 이를 매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즉 1달러 교환되는 가상화폐인 테더코인 및 비트코인 등을 통해 트럼프 2.0 시대에는 달러 패권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본위제가 금을 보유한 만큼 달러를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자신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만큼 암호화폐를 발행하면서 그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는
암호화폐입니다. 테더가 증권인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으나 미국 국채를 보유한 그 이슈어 내지는 발행사가 국채를 보유한 만큼 테더를 발행하고 자신의 자회사에서 테더를 1달러로 교환해주고 있으며 트럼프 2.0 시대에는 미국 국채를 매수해주는 그 스테이블 코인 역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금융위원회 SEC 규제 내지는 입법 과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확실히 세계 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한 이슈들을 쉽게 정리해 주셔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조사국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